그 JTBC 단독 보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가 그 작전명 필라테스를 보도화했는데 내용인즉슨 최근 5년 동안 신천지 교인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의혹이 있다. 이거를 이제 걸릴까봐 국민의힘이라 말하지 않고 빨간색 당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명은 필라테스 이렇게 말했나 봐요. 왜 필라테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희한해. 필라테스가 뭔지 아시죠?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요가라고 해야 되나? 네, 요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이름이 필라테스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처음에 창안한 사람 이름이 필라테스야. 아, 예. 그래서 그런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처음 텐데. 알았습니다, 저. 예. 네. 그러니까 그 필라테스를 왜 갖다가 여기다 붙였는지, 그 교회 옆에 무슨 필라테스 학원이 있나? 아니면 그걸 특이해요. 창안했던 사람이 필라테스를 좋아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필라테스를 좋아하니까 하는 이제, 사람인지. 예. 근데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간부한테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데, 그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에 이름, 전화번호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각 교회별로 그 교인 수의 절반 이상 의무적으로 이제 입당시켜라. 아니면 또 이제 페널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심각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신천지 한참 시끄러울 때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뇌하는가에 대한 그 수법을 사람들이 그 증언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사람들을 등급제로 관리하고 뭘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부여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에 각 지파에 몇 명만 저기 나중에 멸망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순위가 지금 몇 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점수를 더 받아 여기 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교회에다가 반 이상 하지 않으면 너네 감점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고, 이것이 그 교주의 사적 복수심에서 또 비롯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거는 범죄적 행각이고, 이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가 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예. 해서 그 언급을 출발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보도를 보니까 대충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렇죠. 신천지에 가서 강력한 정의를 했는데.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병이 전파되니까 못하게 했고 가만히 안 두겠다. 집단 폐쇄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반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라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5만 명을 국힘에 입당시킨 아니냐, 뭐 이런 스토리가 지금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신천지가 이명박 때부터도 뭐 입당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이 대결하는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처우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 윤석열이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뭐 거기다가 압수수색하는 건 안 된다라고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걸 보면은 신천지가 뭔가 이 건진하고 연결이 된 것 같고 건진의 얘기를 듣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그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어찌 보면 이게 사악한 일을 한 건데, 그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쫙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입당을 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비춰볼 때 그런 시도를 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이제 이번 기회로 이런 어떤 그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 집단에 대한 국가의 입장,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의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바로 잡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실제로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2022년 대선까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의혹이에요. 홍준표 씨가 그 낙선한 당사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 예. 신천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1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그 JTBC 보도는 5년간 5만
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5만 명의 그 갭은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지금 특검을 뭐 쌍특검 운운하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왜 통일교만 얘기하고 신천지는 빠뜨렸는 빼고 얘기하느냐 예.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그 단식농성 하는 것도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지 되게 우스운데 거기 써놓은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걸 보면은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신천지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국힘의 공천원금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중단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또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이제 국힘의 의원들이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저 신천지까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원석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예. 그러더니 이제는 뭐 선우를 나누자고 한다면서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먼저 하고 공천원금 특검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속셈이 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지저분한 집단 그쪽과 연계 결탁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노렸던 집단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또 국민들을 속이고 시간을 끌려고 협잡질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분명한데 이걸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양당 합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반대로 잘 안 된다. 이거 언제 될지 모른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는 제대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합동수사본부가 뭐 그걸 도외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거 할 것이고 그 자료를 이제 특검이 인계받아서 엄하게 이제 처벌하는 일이 남은 거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전명 필라테스 아시죠? 그렇죠. 필라테스가 워낙에 운동할 네. 때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면으로만 만나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작전. 네이밍이 참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라테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천지 당원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재밌는 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빨간색 당 들어가라. 그다음에 교회별로 그 할당 인원을 정했는데 과반, 이게 가령 어느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50명을 못 채우면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 막 아주 세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하여튼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야 돼. 네. 문자 주면 안 돼. 그러면 문자도 안 그거로 돼요. 남았고 내부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내부 제보해가지고 맞아요. 언론사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신용불량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직에 있는 사람도 맞아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만 알짜배기로 쏙쏙쏙 뽑아가지고 직접 만나서 분위기 한번 떠봐.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 나오잖아? 그러면 냉정하게 제외해. 그런 사람들이 내부 고발할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한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신천지가 그동안에 그런 국민의힘 입당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결국에는 그 베이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에 코로나19 시대에 이만희 교주 쫓아다니느라고 막 추적전이 불러지고 그랬었잖아요. 결국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건데 신천지가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코로나 사태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본인끼리 끼리끼리 하고 아니 2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5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짝에다가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여전히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동네 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독교도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홍 전 시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유사 종교 집단의 교주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다시 정당,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된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대한 특검, 통일교회 특검 받아서 제대로 털면은 정말 민주당보다 훨씬 나올 수 있는 보배 그런 알짜배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 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 때 이 신천지도 얼마나 들어가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매우 단순해요. 당원 명부랑 그 당시에 신천지 교인이랑 매칭해봐갖고 얼마나 이렇게 겹치는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되겠죠. 장동혁 단식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을 수용하고 신천지 특검 시작하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그 코로나 확산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에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밉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국민의힘에 5만 명 입당을 해라. 이게 지금 이게 일종의 의혹의 그 스토리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사실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유, 뭐 신천지 탈퇴한 교인들이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단독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작전이 있었고 나도 권고를 받았고 실제로 그래서 입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예. 계속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탈퇴한 교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정치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천지 압수수색 막을 명분이 뭐가 있어요? 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한 사람 진짜 감염돼서 그때는 동선 추적하고 난리도 아니던 초반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막았다? 본인의 권력으로 전형적인 정치 권력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의 그런 정치적 자산을 하나씩 쌓아갖고 결국에는 대선 후보 나올 때 신천지에 도움받은 거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런 코로나 시기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3년 만에 망해가 되는 그런 악순환의 기로에 신천지가 있었고 통일교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정교 유착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정교 유착 의혹이 큰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헌금 특검은 받고 신천지 특검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불리하자는 주장. 당연히 불리하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5만 명이 이게 벌써 가입했다고 명분이 안 그러니까. 돼요. 왜냐하면 또 기사가 나는 게 통일교랑 신천지랑 간부 축구대회를 한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정치권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뭔가 서서히 흡수되면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 그 노하우가 공유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나 보군요. 예. 그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축구 대회를 하면서 그런 정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적 노하우를 정교 유착의 방안으로 같이 섞었구나. 근데 민주당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먹혀.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 잘 먹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표도 뽑을 수 있고 대선 후보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비례대표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캄보디아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 뭐 한일 해저터널 다 만들 수 있어. 이런 장황한 꿈을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국민의힘 화이팅!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죠. 홍준표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거를 덮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의 신천지 특검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장동혁이 그런 부분에서 받으면 이제 윤 어게인 사과하고 특검 받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다시 변화와 개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추후에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신천지 측은 그 조직적인 개입 그리고 당비 대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강요로 이렇게 가입시켰냐 그 여부를 지금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수사하다면은 이만희 교주까지 이제는 이만희 교주가 사실은 뭐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JTBC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 구속수감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교육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 데 있어서 교육은 제대로 안 받고 무슨 어느 밀실 방에서 침대에 있는 방에서 열심히 릴렉스하면서 교육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제보도 받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교주분들은 정치가 하나도 안 무섭고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환하라 그래도 안 나오고 법정에 출석하라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막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너무 많은 근거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때 신천지 교인들을 설득할 때도 아니 입당하라 그러면 아무나 뭐 순수하게 입당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 피해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의 교리와 그리고 종교의 논리를 정치에다가 입혀서
너가 정당 가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천지를 살리는 일이고 더 활성화하는 것이고 교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도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인들이 아직도 세뇌되어 있으면은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래도 문제를 인식하고 탈퇴하고서는 이제라도 제보하고 그런 만행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보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대한 올바른 국가적인 정립이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신천지나 통일교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그냥 근본을 싹 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수 장관도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직까지 사퇴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올바로 소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끔하게 정치인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개신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회에서 이재명 가면을 쓴 사람을 이렇게 구타를 했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종교 어떻게든지 특히 설교 때 이재명을 죽여라라는 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네. 바로 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목사님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설교자들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예. 아무래도 뭐 본인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온 국민을 정말 사랑으로 뭔가 이런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말 설교자로서의 도리로서는 인성으로서는 신뢰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